성남FC 후원금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초밥하고 소고기 사먹은 법인카드 비용 상세 내역을 보니 횡령금 총액이 5억 5천만 원에 이르러서 업무상 횡령죄에 국고손실죄라는 중죄목까지 더해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죠. 성남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했다고 하죠. 대장동 비리 수사는 몸통 입증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리죠. 부인 김혜경 씨는 옆에서 나 어떡해 나 감옥 가면 어떡해 날이면 날마다 죽는 소리 하죠. 이재명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받아 마땅하겠지만 첫째는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승자입니다. 지난 3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들이기 때문에 3구 대선에 이은 2연승의 기쁨은 결코 작지 않은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 방에 풀리는 듯한 기분은 지난 3구 대선에 못지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승자를 두 번째로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뭐니뭐니 해도 서울시장 4선이라는 대위협을 달성한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선거 승리의 두 번째 주역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의 승리는 국힘당 승리이자 자유보수 국민들의 승리며 오세훈 시장 개인적으로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까지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의 승자를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경기지사에 당선된 민주당의 김동연이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실까요? 객관적으로 보건대 김동연 당선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까지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서 이미지를 망쳐온 것에 비한다면 김동연 당선자의 경우는 민주당 사람치고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이재명과 비교되면서 차기 대선에서 상당한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자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상 호랑이를 키운 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최대의 패배자가 누굴까요? 단연코 이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출마자들 상당수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패배한 선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개인을 꼽으라면 계양구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이재명이야말로 이번 선거 최대의 패배자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됐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신다면 고개를 끄덕거리실 분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지휘한 장수라는 말씀입니다. 장수가 부하들을 다 죽게 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왔다면 그게 바로 패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혼자서 살아 돌아온 장수는 민초들의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계양구에 출마한 배경부터가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3월 29일 이재명은 정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을 송영길에게 보냈습니다. 송영길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 내지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협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음흉한 속을 우리 국민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송영길이 비읍시옷이 아니면 서울시장에 당선되리라고 스스로 평가나 했겠습니까? 그랬다면 미친 거겠지, 안 그렇습니까? 경위가 어쨌거나 4월 1일 송영길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자신도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았을 텐데 계양구에서 2선씩이나 한 자신의 텃밭을 이재명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정치 생명을 건 행위인데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는 당사자밖에 알 길이 없는 거겠죠. 어쨌거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패배가 확정된 지 불과 20일 만에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이재명 계양구 출마, 이 플랜이 짜여진 것입니다. 왜 하필 계양구일까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사람이 자기 집도 분당구에 있는데 왜 하필 계양구였을까요? 첫째, 계양구는 1999년도부터 무려 23년째 민주당 의원들만 당선된 민주당의 텃밭이었다는 점. 둘째,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분당구에서 안철수와 싸울 자신이 없었던 점. 세 번째,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계양구지만 자신의 당선이 지상 과제인 만큼 국회의원 당선에 땅 짓고 헤엄치게 할 만한 곳은 전국에서 계양구만한 데가 없다는 판단. 바로 이 세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 출마로 인해서 그가 얻은 금배지 하나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것들을 잃었다고 보입니다.
사실상 보기에 따라 치명상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영길은 선대위원장 겸 민주당 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민주당 지방선거를 말아먹었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평가입니다. 이재명 주연, 송영길 조연이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송영길은 계란이었고 오세훈은 바위였습니다. 송영길의 서울시장 도전은 그 자체가 코미디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었죠. 다른 한 사람 이재명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그 빤한 수가 보였습니다. 대선까지 갔던 사람이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국회의원직이라는 방탄복까지 필요할까라는 의문부호가 이번에 국민들의 뇌리에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재명을 아끼는 인간들이 민주당 내에 있다면 이 점을 두고두고 뼈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두 사람의 출마를 반대했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의 패장들이 설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결정적 패인이었다는 분석이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대선에서 패배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무건수행 비슷한 거라도 하는 게 모양새가 그나마 나아 보일 것 같은데, 이재명은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압니다. 잘 알지만 이재명에게는 배부른 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남 시선이고 뭐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검찰 쪽에서 체포 초입기에 들어간 느낌을 알아채버린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죠. 수사 천재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에 임명됐죠. 상황이 그런데 한 법무장관이 수사에 관여 안 한다는 말을 개가 믿겠습니까? 소가 믿겠습니까? 이재명이 믿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X줄이 타는 겁니다. 성남FC 후원금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초밥하고 소고기 사 먹은 법인카드 비용 상세 내역을 보니 횡령금 총액이 5억 5천만 원에 이르러서 업무상 횡령죄에 국고손실죄라는 중죄목까지 더해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죠. 성남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했다고 하죠. 대장동 비리 수사는 몸통 입증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리죠. 부인 김혜경 씨는 옆에서 나 어떡해 나 감옥 가면 어떡해 날이면 날마다 죽는 소리 하죠. 이재명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우선 살고 봐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재명이 살이 쭉 빠진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검수완박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 하는 의문에 대해서 이재명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까지 입어야만 차기 대선까지 감옥 안 가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검수완박이 법으로 통과되었지만 아직 4개월 동안은 수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한 법무장관이 맘먹으면 상설특검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정권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경찰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완전한 보호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이재명은 언제고 체포가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아직 다수 의석을 점한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인 이재명 보호쯤은 맘먹기에 따라 언제든 가능합니다. 혹시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입증되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양심상 이재명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무리수를 둘까요? 안 둘까요? 둘 겁니다.